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오늘로서 꼭 30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어 즐거운 기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은퇴하면서 유튜브에 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처럼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꾸준히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선배이자 제자이신 조관일 TV의 조관일 박사님으로부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권유에 서울의 국제평성교육원의 염석근 선생으로부터 영상 제작에 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1인 크리에이터 과정에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영상 제작에 관한 여러 기술을 배웠습니다만 막상 시작해보니 만만치도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여행을 통해서 본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페루 아마존강 정글 속의 원주민 마을을 찾아 그들의 생활 단면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처음 아마존강을 마주 대하면서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정상을 처음으로 바라본 이상의 야릇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강이 8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이나 그 유역 면적이 호주 대륙과 거의 같은 약 750만 평방키로로 남미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등 수치적인 것 외에 우리의 감성을 찌르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넘치는 등 우리 인류의 미래와도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정글로 가기 위해 예약한 강두갈에 메어진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이미 승선한 미국과 페루 리마 등에서 온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지요. 옆에는 정글로 같이 가는 다른 배에도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 위의 주유소를 지나 넓은 강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출렁이는 물결은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상념에 빠져들게 하는 마력을 지닌 듯 했습니다. 거센 물결은 숲을 섬에 토양을 깎아내려 물가에 풀들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개발된 유전에서 생산된 강변 원유 저장 탱크를 지나 거의 2시간 만에 빽빽하게 들어찬 열대우림 입구에 짙은 회색 진흙으로 뒤덮인 원주민 마을 나루토에 닿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태운 다른 배들도 보였습니다. 갯벌에 빠지지 않도록 깔아놓은 널빤지 위를 지나자 원주민 초가집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안내된 곳은 마을 한가운데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정글 투어의 단골 메뉴인 아나콘다를 목에 거는 모습을 찍는 포토전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중충하던 날씨가 비로 변하자 잠시 안으로 들어가니 예쁜 색의 앵무새와 큰 부리 새등이 맞아주고 다람쥐 원숭이들은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 위를 나무가지 있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멈추려 하자 마당 한가운데로 모인 사람들 틈으로 기어다니는 아마존 거북이들을 보며 아, 열대정글 한가운데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을 원주민은 웅덩이에서 3m 크기의 아나콘다 2마리를 갑자기 집어들며 한 관광객의 목에 걸어주려 하자 그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앗 하며 놀라 한 발씩 뒤로 물러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대신 굵고 긴 몸을 이용하여 상대를 돌돌 감아 조여 죽인 뒤 서서히 삼켜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공포심이 아닌가 합니다. 아나콘다를 잘 아는 마을 주민은 괜찮다며 아나콘다를 목에 걸어보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기에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먼저 목에 걸어 보았지요. 그런데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다소 찬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와 닿으며 한 생명체와 교감을 나누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본 다른 이들도 하나둘 따라하며 열대 정글 속의 상위 포식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늪에서는 아나콘다를 만나려면 뱀의 습성을 잘 아는 전문가와 동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라 했습니다. 아나콘다는 인간의 발자국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남 그 자체는 행운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같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아나콘다를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을 나무 위에 앉아있는 앵무새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제 아마존 아나콘다 등의 야생동물 체험을 마치고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질퍽이는 회색 개펄부두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오는 다른 배들도 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갈 마을은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원주민 마을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글 마을이었습니다. 6월과 10월 사이의 건기 때보다 11월과 2월 사이의 우기 때에는 보통 5m 이상 수위가 높아져 마을은 물에 잠기다시피 하여 마을 간 왕래도 힘들지만 대개 집들은 3층이나 다리바를 길게 하여 짓지만 관광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이곳에서 태어난 태생 정글인으로 정글 내의 모든 사정을 훤히 알아 밥벌이도 정글에서 한다면서도 자식과 가족들은 열악한 정글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모두 도시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떠난 폐가도 여러 채 보였지요. 마을 한복판 길을 따라가니 나무늘보를 친구 삼아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빨래하는 아낙네, 그리고 뭐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물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보며 소형 모터배로 바꿔 타고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반 시설부터 별세계와 다름없는 좋은 시설이 정글 속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든 해랑과 실내에는 이중 방충망이 쳐지고 식사 후 편안하게 낮잠을 즐길 수 있는 해먹을 걸어놓은 시원한 방과 방글로 스타일의 숙소 등을 보니 정글 속의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이곳에서 점심만 먹었지만 이곳 주민들의 정글 마을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마냥 편한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묵으며 정글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정글 낚시 체험 모습입니다. 이에 나도 좁은 수로에서 배를 타고 낚시바늘을 물에 담그니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육식성 피라냐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고기반 물반이었습니다. 우선 한 마리를 잡아 아가미를 들여다보니 작기는 해도 뾰족한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힘을 보란 듯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긴 해도 수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큰 짐승도 물속에서 얼마인가 뼈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라냐 낚시를 통해 다시 한번 아마존강의 신비함을 느끼며 다시 전통 원주민 마을로 가기 위해 소형 보트에 올랐습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수로를 꿰고 있는 보트 기사는 말없이 울창한 밀림 속의 좁은 수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들이 나무 위에 앉아 쉬기도 했지만 갑자기 포식동물인 쇠기어나 악어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밀림 속에서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야구와정 마을 입구에 진흙벌에 내려 간간히 깔린 널빤지를 따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아래만 풀과 천으로 가린 남녀들이 둘러앉아 맞아주더니 우선 방문객들의 얼굴에 그들의 전통 무늬를 그려주는 것으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더군요. 여인들은 윗몸을 드러낸 채 아이들과 구슬을 꿰는 등의 미녀품을 만드는 그들의 생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할 때나 전쟁할 때 쓰는 독침 쏘기 순서였습니다. 1m 정도와 2m가 넘는 나무 발사통 둘에 돌발은 15cm 정도의 작은 독침을 넣고 쏘아 나무 기둥을 맞히는 것이었는데 쉽게 맞히는 그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맞질 않았으나 몇 번 시도 끝에 15m 전방에 관역에 여러 발 명중시켰더니 박수와 한화성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어 이 마을 방문객과 주민들과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징소리에 맞추어 손에 손을 잡고 땀이 날 정도로 빙빙 돌며 추는 춤은 우리의 강강수월래와는 달랐지만 춤이 지닌 소통과 화합의 의미는 같았습니다. 춤이 끝나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뒤에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10여 채의 건물이 보일 뿐 이곳에서 다소 떨어진 숲속 집들은 이미 텅 빈 지 오래됐고 점점 빈집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만 해도 몇 년 전의 42호가 지금은 단 8채가 남았는데 이마저 더 줄어들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처에 흩어져 사는 같은 야구와적 30여 개 마을뿐만 아니라 아마존강 유역의 공통된 현상이라 합니다. 이는 세계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확대된 결과일 텐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이 과연 도시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UN 등은 세계 원주민화를 제정하여 소수민족의 인권과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선언을 하고 있으나 과연 그 혜택이 이곳까지 미칠까 하는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미래의 인권이라는 말이 옳음을 새삼 느낍니다. 당장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냥과 채집 대신 관광객에 의존하여 번 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량을 구하러 시내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글을 떠나는 현상을 이 정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마을을 뒤로하며 피라냐를 건조시킨 박제를 사들며 배를 메워두는 시설조차 없는 이곳에 우리의 공적 개발 협력이 닿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의 정글 여행을 아쉬운 대로 끝내고 동행했던 사람들과도 작별하고 이키토스 시내로 돌아오니 바로 혼잡한 인파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강변 너머로는 아름다운 석양빛이 정글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고루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페루 하면 안데스 산맥과 그 속에 핀 잉카 문명 등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아마존강 유역의 저지대가 국토의 60%나 된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정글 속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원주민 마을의 열악한 삶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는 이 정글 현상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의 인원 현상이나 몽골 초원 등에서 목축업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는 이목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마지막 정글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들이 정글을 떠나는 이유를 불문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인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